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이란은 분노하며 중동 지역 미군 거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유가 급등, 코스피 폭락, 환율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혹시 지금 증권앱 열어보기가 무서운 분 계세요? 저도 알아요. 진짜 무섭거든요. 빨간 불이 켜진 주식 화면 보는 게 얼마나 심장 내려앉는 일인지.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떠세요? 아, 진짜 팔아야 하나? 이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공포에 떨면서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아주 빠르게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시장을 수십 년간 경험한 큰손들, 위기 때마다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않아요.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숫자와 구조를 봅니다. 왜요?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릴 거예요. 복잡한 지정학 이야기 아닙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용어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통장과 직결된 이야기, 삼성전자의 숨겨진 세계의 비밀 시나리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 이 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야죠. 지금 뭐가 터진 건지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중해 주세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은 오랜 시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전 세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호르무즈 해협 아시나요? 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요.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길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동네 유일한 주유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있는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지겠죠?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배달 음식값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규모만 억배 큰 거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해협이 봉쇄될 조짐만 보여도 유가는 즉각 반응해요. 과거에도 이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뛰었던 사례가 반복됐거든요.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즉각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주식은 내려가고 환율은 치솟고 삼성전자 주가도 예외가 없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상황만 보면 정말 다 팔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을 전 세계에 파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버는 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원화가 아니에요. 달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환율 복사기 설명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국 기업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A만큼 통장에 찍혀요.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똑같이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에 B만큼 찍힙니다. 팔았던 반도체 개수도 똑같고 받은 달러도 똑같은데 원화로 바꾸는 순간 돈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걸 전사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되는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불어납니다. 지금처럼 지정학 위기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 상황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로 제조업의 악재라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원자재를 달러로 사오는 기업들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라요. 완제품과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내수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비명 지를 때 삼성전자는 조용히 미소 짓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내려가요. 좋은 회사도 나쁜 회사도 공포장에서는 일단 다 같이 내려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적은 환율 덕분에 버텨주고 있는데 시장 공포가 주가를 억누르는 상황. 이게 바로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일시적 괴리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괴리가 벌어지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늘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강력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 상황이 어떨까요?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이 많은 기업한테는 재앙입니다.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구개발 예산을 깎고 신규 투자를 멈추고 결국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반도체 업계의 후발주자들, 부채 비중이 높은 테크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해도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 투자자들도 고위험 기업에 선뜻 돈을 안 넣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어지간한 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빚이 아니에요. 진짜 현금이에요.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반 친구들이 다 같이 게임을 하는데 다들 동전 몇 개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템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고 체력이 달아가는데 회복 포션도 못 사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이라는 친구는 돈이 무한정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친구의 아이템을 헐값에 사오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쯤엔 삼성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나타납니다. 고금리 불황기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반도체 스타트업, AI 기업,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박앤세일 기간이 열리는 겁니다. 호황기엔 엄두도 못 낼 기업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위기 때 알짜 기술을 헐값에 흡수한 기업이 불황 이후 시장을 독식하는 패턴,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금리 시대엔 현금 자체에서 이자 수익도 납니다. 쌓아둔 현금에서 굴러 들어오는 이자만으로도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예요. 위기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 경쟁사들이 생존 걱정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미래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규모 도시 하나의 전력을 통째로 소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AI 챗봇 하나에 질문 하나 할 때마다 전기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게 수억 명이 하루에 수십 번씩 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도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비 증가를 주요 경고 사안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따라 오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운영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오르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오르고 결국 AI 서비스의 수익성이 흔들립니다. 이때 빅테크 CEO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뭘까요? 전기 덜 먹는 반도체로 바꿔 입니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반도체. 그게 다음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세 번째 기회가 열려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활을 걸고 두 가지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가 생각하는 속도를 따라가면서도 전기를 훨씬 적게 먹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연산 속도는 높이고 전력 소비는 낮추는 이 기술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의 핵심이 될 거예요. 둘째는 삼성이 수십 년간 스마트폰에서 쌓아온 저전력 기술 노하우를 서버에 적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압박 속에서 삼성전자는 수십 년간 저전력 기술을 갈고 닦았거든요. 이 노하우가 서버와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는 순간 삼성전자의 기술이 황금이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맞아요. 지금은 경쟁사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HBM 수요처가 특정 기업 하나만이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두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이들 모두가 전력 효율 높은 메모리를 원하고 있어요. 시장이 커질수록
1등 혼자 다 가져가기엔 파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 파이의 상당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유가 폭등이 전기료를 올리고 전기료가 오르면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저전력 반도체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무시 못할 플레이어인 구조. 이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설이에요. 물론 저 여기서 삼성전자 지금 당장 올인하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진짜 위험 요인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비 심리 붕괴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 어떠세요? 솔직히 물가 오르고 대출 이자 나가고 생활이 빠듯하죠. 전 세계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소득이 줄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폰이 좀 느려도 카메라가 좀 구려도 지금 쓰는 거 그냥 쓰자. 이 심리가 퍼지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타격을 받아요. TV,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IMF도 이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소비 위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두 번째는 물류비 폭탄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홍해와 수에즈 운하 루트가 막힐 수 있어요. 이미 후티 반군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컨테이너 운임이 순식간에 몇 배로 폭등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로 제품을 배송해야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TV도 배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물류비가 폭등하면 환차익으로 번 돈을 상당 부분 까먹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 벌고 다른 쪽에서 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기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내려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속성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이 위험들을 알고도 투자하는 사람과 몰라서 그냥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알고 판단하는 쪽에 서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세계는 지정학 위기, 유가 급등, 고환율, 고금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 위기는 역사적으로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약한 기업은 무너지고 강한 기업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하지만 분명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 기억하시나요? 하나, 강달러 환경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환차익이라는 자동 방어막을 갖습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 방어막은 더 두꺼워져요. 둘,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으로 경쟁사가 쓰러질 때 기술과 기업을 헐값에 흡수할 수 있어요. 불황이 삼성전자에겐 쇼핑의 계절인 겁니다. 셋, 유가 폭등이 오히려 저전력 AI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키며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위기가 삼성의 기술을 황금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때 조각배는 전복되지만 항공모함은 흔들리더라도 전진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항공모함이에요. 태풍에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침몰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 경쟁에서 아직 뒤처진 것도 사실이고 단기 실적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소비 위축과 물류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가장 크게 반등할 기업 리스트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것, 오늘 이후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공포에 팔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현명한 투자자는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숫자와 구조를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눈을 조금 갖게 되셨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특히 나는 이미 삼성전자 보유 중인데 버텨야 하나요? 라는 분들 꼭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위기 때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가 폭등할 때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장바구니부터 전기료까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